자, 오늘 5번째 사회교육 모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양성평등하고 민주시민 두 가지 주제에 걸쳐 있는데요. 양성평등에서 박효주가 오늘 발표를 할 거예요. 미술활동으로 나도 집안일을 도울 수 있어요 활동을 할 거고요. 얼마나 사회 주제와 잘 연관되게 준비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활동 평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민주시민 발표를 설명해 할 건데 박지원이 수조작에서 식사 예절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김성준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하늘CCTV 동화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할 거랍니다. 그리고 송영신이 역할 우리로 단장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발표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사회교육이 막바지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5번째 모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각을 잡고 정리가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풍부한 의견으로 모아낼 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주 미술활동 나도 집안일을 도울 수 있어요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유아 나가세요. 아니 교수님 이거 쓰고 제가 아니 이 시험이 뭔가 구성이 안 신경 있잖아도 다들 자리에 앉았니? 우리 오늘은 양성평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뜻부터 같이 볼까?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성별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해. 너희들은 집에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듣니? 네. 어떤 일을 도와볼까? 설거지 이 사진을 먼저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 혹시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 설거지는 엄마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빠도 설거지를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집안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빨래 널기, 쓰레기 버리기.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수저놓기. 밥 먹기 전에 수저놓기. 그리고 신발 정리하기. 내 물건 내가 치우기. 내가 먹은 거 치우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서 할 수 있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집안일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를 해볼 건데 먼저 방법은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은 준비된 종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쓰면돼요.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예시 사진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술 영역에 가서 한번 프로토콜을 만들어 볼까? 남자친구들은 요거 쓰고 여자친구들은 이거 쓰면 되는데 네 개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도 돼. 시원이는 뭘 쓰고 있어? 저는 그릇 치우기요. 아예는
그러면 두 개만 써도 돼. 다쓴 친구들은 선생님 주고 다시 이야기 나누기 잘 들어가.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만든 쿠폰을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친구가 있을까? 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해주면 빨래기랑 강아지 밥주기랑 인사 잘하는 다이언트 박수 한번 해줘. 한 친구만 더 발표해볼까 우리? 현이. 저는 이제 집안일을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뽀뽀하기랑 안마해드리기 심부름하기. 우리 현이한테도 발표해볼까? 우리 이렇게 집안일은 누군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고 오늘 양성평등의 표제 내용도 알아봤는데 어렵지는 않았니? 네. 어렵지 않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신발 정리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책인 돼지책을 읽어보도록 하자. 자, 너희 발표하는 사람 지금 이게 무슨 수업이죠? 주제는 뭐였죠? 활동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야? 미술 영역이었어요. 자, 이게 발표를 해보니까 어땠어? 자, 내가 평가하는 기준 사회 주제에 잘 맞는가? 자, 그 다음에 발표 영역, 수업 진행, 준비, 자료 이런 걸 봅니다. 자, 근데 먼저 양성평등에는 적합한 주제였나요? 왜? 지금 집안일을 같이 성에 따르지 않고 협력해서 같이 한다라는 주제를 하는데 갑자기 표 쪽으로 갔어요. 표. 그래서 이게 예효 이런 건 또 민주시민을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본인도 지금 이게 흔들렸어. 자, 그 다음에 미술 수업에는 적합했나요? 왜요? 여기에 미술적 활동이 있나요 지금? 아니야. 자, 너희들이 한번 평가해 볼래? 의견 지금 큰 틀은 이렇게 들었고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미술이 될 건지 혹은 이게 양성평등에 가까워지죠. 궁금한 게 있는데 양성평등인데 쿠폰을 만들 때 빨간색 파란색 남자를 나눴잖아요. 효자 효녀 네, 이거가 혹시 의미가 있었어요? 누나 역할의 남자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또 굳이 색깔을 구분해 주셨어요. 네네. 그냥 효도 쿠폰에서 같은 색깔을 해도 큰 문제는 오히려 이 주제는 더 이렇게 적합할 뻔했다. 효자, 효녀, 효자 여기에서 굳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이 주제에 맞추려면 자, 그다음 또 다른 의견. 지금 너희들 보기에는 어땠어? 지금 마지막 거의 다 그때가 사회교육 이제는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 교사가 준비해온 자료의 양이
너무 적어서 아쉽고 수업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수업이 짧았고 자료의 양도.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평가 기준. 사회교육에 적합한가, 그 양성평등에 맞는가, 이 수업이. 그 다음에 활동, 미술에 충실하게 또 적용이 됐는가. 또 자료는 그렇다면 수업은 아직 너희 진행 원활하지 않은 거 내가 감안한다고 했지. 2학년 1학기야. 그러니까 아직 너무 이제 인재 거름만 뛴 거죠. 그래서 몇 과목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나 막 떨거나 여기 왔네 진짜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사람만 내가 재발표 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다시 했을 때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금 어쨌든 내가 이런 걸 평가할 건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지금 평가에 점수를 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할게요. 이 수업은 갑자기 양성평등에서 예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민주시민에 더 가까워. 네, 그런 활동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건 언어 활동이지. 여기다 글자 썼는데 이런 미술은 나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그림의 근처도 안 왔어. 쿠폰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글자를 썼는데 이게 언어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술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도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그러면 제가 그랬죠. 시간 계산을 한다고. 저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최선은 다했군요. 그건 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실습을 가서도 그렇고 너희가 취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잘 모르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 적도 없고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으면 그것도 마지막 수업인데 첫날도 아니고 그러면 점수 줄 부분이 어느 정도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이거 만들어 왔고 PPT 만들어 왔고 그냥 필기도구 가져왔는데 주제에 그러면 딱 맞아가지고 너무 옳았구나. 이거 외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수업이 없겠다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의견 한번 일단 만약에 그 주제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걸 미술 영역을 아예 하고 싶었다면 아예 쿠폰을 직접 그리게끔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쿠폰을 직접 그리게 하는 건가? 아니면 쿠폰을 그리게 하려면 자 그러면 또 똑같이 빈 종이에다가 그럼 그 자료는 또 뭐가 추가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독특한 재료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또 여전히 자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 돼가는데 너무 준비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럼 뭐가 준비할 수 있겠어? 다음 주까지 재검사할 건데 활동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양성평등은 이해를 했지. 그럼 네가 말한 것처럼 돼지책을 그려오든가 어? 아니면 빙고판을 만들든가 너무나 이거는 한사하기가 어려워. 하면서도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어.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도 좀 원래 그랬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그리는 걸 하려는데 요즘 영역이나 근데 그것도 준비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 바꿔야 다시 이렇게 했던 거라 활동 자체를 바꾸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술이라고 써온 것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미술이야 이게. 그래서 일단 영역의 적합성, 주제의 적합성, 준비도 이런 게 평가 항목에 너희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평가를 봐주세요. 일단 막 자신이 없고 그러진 않아서 제 발표는 아닌데
뭐 여기 앉아서 그냥 우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 말 안 했어.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은 무조건 놀라야. 왜? 그런 사람 자꾸 경험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떨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도 해치지 않잖아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데도 막 혼자 울고 있어. 저런 사람을 자꾸 해봐야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표를 주는 거고요. 근데 자료가 준비 안 된 건 다시 준비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알겠죠? 왜 그 다시 시키는 기준은 그런 거야. 막 잘해서 다시 안 시킨 거 아니야. 여기에도 지금 부족한 건 많은데 내 기준에 쟤는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겠다. 교사 역할을. 그런 사람 다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준비 같은 게 부족한 사람은 자료 준비 다시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 다시 해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최종 계획안에서 보여주세요. 네. 자료가 수정됐으면 그 사진으로 거기다 올리고 고친 부분은 빨갛게 자료 수정됐습니다. 꼭 거기다 써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최종에 너네가 얼마나 반영돼서 수정됐는지를 보고 다시 채점할 거니까 자료 부분 보완할 거. 그 다음에 진행 부분에서 왜 좀 문제 있었던 거 이런 건 진행 고칠 수 있죠. 그런 건 계획안은 그 부분을 빨간 색깔로 고쳐서 해주면 내가 그거 볼 거고. 도입에서 무슨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가 이런 퍼펫을 쓸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진 넣어줍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주면 최종 계획안을 다시 고칠 거야. 지금 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40점짜리예요. 시험도 일단 못 봤어요. 어떡하려고 그래. 쓴 게 없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 너희가. 그쵸?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니네 점수를 잘 주려고 하는 거고 그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막 깎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내 최종 목표는 뭐야? 너희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나아진 걸 보는 게 내 목표야. 처음 시작 때하고 끝날 때가 달라져 있는 게 내 목표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선 사항을 얘기하는 거지. 막 어떻게든 틀리기를 막 기다렸다가 이렇게 감점하는 게 내 목표. 어떻게든 나아져서 올려주는 게 내 목표야.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개선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유지야? 자, 수고했고요. 다음 발표는 박지원 수조자. 이제 주제가 민주시민이야. 민주시민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되게 범위가 넓은데 막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름이 막 민주시민 이러니까 막 민주적인 시민 막 정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이 사회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약속과 규칙을 아는 거. 그게 민주시민이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 규칙, 예절, 사회 규범, 법 이런 거 다 민주시민이야. 꼭 정치적인 투표, 예시가 투표가 나왔다고 다 투표만 생각해요. 투표는 자료가 없어. 내가 알기로 해줄 자료가 뭐가 있는지 투표만 만들어주고 투표용지 나눠주고 끝이지.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존중, 배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도 다 민주시민입니다. 코로나 때 또 우리가 기침하는 법 이런 것도 배웠잖아. 이런 것도 민주시민이지. 공공질서, 분실물 습득 이런 거 다 민주시민입니다. 누구를 돕는 거, 우리가 아픈 친구, 넘어진 친구한테 어떻게 이런 거 다 민주시민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규범, 약속, 규칙은 전부 다 민주시민. 굉장히 보면 그렇게 고민할 오히려 어떤 주제보다 제일 쉬웠을 거예요. 환경, 역사 이런 게 어렵죠. 역사 이런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름만 민주시민이 제일 쉬운 걸 가지고 있잖아. 제일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 하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요. 자, 민주시민 박지원 수조작으로 식사 예절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아주 예쁘게 입고 갔네요. 추가적으로 와, 일단 준비 좋은데? 고민한 만큼 준비가 됐고. 이거 책상 써? 와. 지원아 이거 책상 써? 이거 책상 써? 어때? 하나는 좀 다르. 맘대로 이렇게 그냥 주제만. 근데 거기 예술 노래를 즐겨 부른다. 무거울지? 되게 적응하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야, 보여? 교사가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왜 저 위에 앉아야 되는 거야? 높이가 안 맞대. 조금 이렇게 그러면 예원이나 시원이 기준으로 이렇게 아니 좀 책상을 나오고. 두 개를 갖구나. 아, 근데 왜 여기서 해? 저기서 왜냐면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지. 네. 교사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다 가려. 공윤이가 교사인데? 바닥에 앉으죠? 네? 그럼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는 괜히 했네. 이거 안 쓰는 거야? 이거 아예 안 쓰는 건가? 바닥에서 한번 해야 그러면 예준아 이거 이렇게 붙여야 돼. 안 쓰는 거네. 이진면 이쪽으로 이거 가서. 이거 지나면 아니 이리 붙이면 안 되잖아. 아 이렇게 당겨야지. 갈 때는 이렇게 야 예준아 예준아 이거 좀 이렇게 앞에다 놔. 겨드랑이랑 물고 물은 찍었잖아. 2022-0101호 답변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궁금이 상자에 오늘 주제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 여기에 무엇이 들었을지 한번 소리 먼저 들어볼까? 네. 어떤 소리가 들리니? 둔탁한 소리 무엇인지 알겠어? 아니요. 잘 모르겠지. 그럼 한번 여기 궁금이 상자에 있는 물건을 한번 만져볼 친구가 있을까? 시원이가 만져볼까? 말로 설명하면 동글동글하고 어떤 건 뾰족해. 뾰족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게 두 개가 있고. 그럼 한번 시원이 들어가서 앉아볼까? 근데 시원이의 설명을 들었는데 길쭉길쭉하고 뾰족하고 동그란 거라는데 무엇일까? 시원이는 뭔 거 같아? 수저 세트요. 수저 세트. 우리 한번 맞는지 한번 꺼내볼까? 이게 뭘까?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이지. 우리 시원이 말대로 숟가락하고 젓가락이네. 이거는 언제 쓰지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쓰지. 오늘은 밥 먹을 때 쓰는 이 식기 도구로 보았는데 오늘 주제는 식사 예절이야. 우리 식사할 때 식사 예절 아니? 네. 식사 예절에 대해 잘 알아? 그럼 오늘 식사
예절에 대해 한 번 더 배워볼 거야. 알아볼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식사 예절에 대해 알아보자.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씩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요. 식탁에 앉으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잠깐!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음식은 천천히 꾹꾹 씹어먹고 입속에 음식물이 있을 때에는 말하지 않아요. 함께 먹는 반찬은 기적거리지 말고 예쁘게 떠서 한 입에 쏙. 식사 후에 감사 인사드리는 것도 잊지 말아요. 밥 먹기 전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게 기다렸다가 음식을 천천히 꾹꾹 씹어 먹어요.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땐 말하지 않고 반찬은 먹을 양만큼 예쁘게 떠서 먹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 그럼 우리 친구들 누가 잘하고 있나 어디 한번 볼까요? 자, 먹자. 네. 오빠, 이거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해. 재밌는 거? 뭔데? 뭔데 오빠가 좋아하는 공룡 나오는 건데. 아, 그거 한반도의 공룡. 그거 엄청 보고 싶었던 건데. 뭔데? 알았어. 안 가. 밥 먹다가 왔다 갔다 안 해. 그럼 나한테 봤다. 빨리 먹고 봐야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알아. 소리 안 내고 얘 있게 먹을 거야. 니까 조심해. 오늘 내내 들어왔지? 아이, 그런가. 이런 음식 없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최고. 그럼 시험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식사 예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말할 때 이거. 밥 먹을 때 입에다 놓고 말하지 않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구나. 예원이는 손 씻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윤희는? 어른이 다 먼저 드실 때까지 먹지 않아요. 예원이는? 인사하는 걸 잘못했습니다.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구나. 그러면은 식사 예절 할 때 올바른 식사 예절은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손을 왜 깨끗이 씻어야 될까? 세균 맞아. 밥 먹기 전에 세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밥 먹다 움직이면은 어떨까? 음식을 흘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다 먹고 난 후에 식사 후 자리를 닦아야 돼. 자기가 먹은 자리는 본인이 치워야 돼요. 그럼 식사 후 정리를 하고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를 말하는 게 식사 예절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식사
식사예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음식물을 입에다가 두고 말하면 안 되겠지. 네. 식사 중에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틀려요. 틀리니까 안 되겠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 키가 안 자요. 키가 안 자라지. 영양소를 잘 먹으려면 골고루 먹어야겠지. 네. 식사 중에 장난치면 어떻게 될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되겠지.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될까? 집중이 안 돼요. 밥 먹을 때 집중이 안 되겠지. 우리 이렇게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 선생님이 게임을 준비했어. 식사 예절을 통해서 무슨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참 골라먹기. 한참 골라먹기, 올바른 것 찾기. 올바른 거 찾기, 나누기. 나누기. 오늘 선생님이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게임 방법은 일단 두 팀으로 나눌 거야. 파란 팀, 빨간 팀으로 나누고 가위가위보를 해서 두 명씩 짝을 지은 후에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선생님이 만들어 온 땡땡이를 돌릴 거야. 돌리고서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섭하겠지. 진 사람은 여기 선생님이 주는 판에다가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을 여기 나온 카드와 같은 카드를 올바른 데에 맞추면 돼. 여기에는 올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이 섞여 있는데 룰렛을 돌려서 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면 돼. 이해됐니?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시범을 보여줄 친구가 있을까? 저요. 예원이가 해볼까? 가위바위보. 예원이가 이겼네. 돌려. 설판. 이게 뭐가 나왔지? 손실이. 손씻기가 나왔지. 여기 손씻기가 어디지? 싸워 손을 깨끗이 씻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예원이 저기 있어. 이렇게 게임을 하면 되는데 우리 게임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겠지? 게임을 더 재밌게 하려면 무슨 약속이 필요할까? 세게 돌리면 안 돼. 세게 돌리면 안 돼요? 서로 무엇이 카드 있을까? 퍼즐을 알맞게 카드 퍼즐을 알맞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 선생님이 준비한 약속은 룰렛을 돌려서 이게 나왔는데 한 번 더 돌렸는데 다음에 또 돌렸는데 이게 또 나오면은 이미 맞춘 카드잖아. 같은 카드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돌리는 거야. 네.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가운데에 가면은 어떤 게 맞을까? 몰라요. 잘 모르겠지. 네. 두 번째로 애매하게 선에 걸치면 다시 돌리는 걸로 하자. 네. 그럼 우리 파란 팀, 빨간 팀을 나눠볼까? 네. 한 명씩 한 줄로 서서 뽑아볼까? 파란 팀은 오른쪽, 빨간 팀은 왼쪽으로 가보자.
가위바위보. 무엇인지 어려울 때는 초록색 칸에 넣으면 돼.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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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이거는 가위바위보. 장난치지 않는 거지. 네. 가위바위보. 똑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계속 돌려. 가위바위보. 끝이. 가위바위보. 끝이. 가위바위보. 끝이. 가위바위보. 아! 나 이거 나도. 한 번 더 돌려야겠다. 아니, 이거다 이거. 가위바위보. 예스. 하나밖에 안 남았네. 다 했어요. 파란 팀, 빨간 팀이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죠. 너무해. 어이쿠. 그럼 마지막은 여기겠다. 어이쿠. 우리 다 해봤는데 우리 잘 맞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 네. 손을 깨끗이 씻어요에는 무엇을 붙였니? 손 닦는 거예요. 손 닦는 걸 붙였어? 그러면은 우리 빨간 팀, 파란 팀 둘 다 맞췄으니까 파란 팀에 1점, 빨간 팀에 1점을 줄게. 네. 다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요. 얘는 무엇을 붙이니? 맞아. 그러면 둘 다 맞았으니까 1점씩 줄게. 식사 후 자리를 닦으면 무엇을 붙이니? 닦는 거요. 닦는 걸 붙였지. 그럼 둘 다 맞았으니까. 식사 후 정리한다에는 무엇을 붙이니? 식판 두는 걸. 맞아. 그 다음에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에는 무엇을 붙이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는 걸 붙여. 맞아요. 음식물을 입에다 두고 말하지 않는 거는 어디다 붙였니? 바르지 못한 식습관에 맞아요. 식사 중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는 거에다가 돌아다니는 걸 잘 붙였나요? 네.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서 먹지 않는 거에다가 바르지 못한 식습관에 잘 붙였구나. 네. 식사 중 장난치지 않는 것에다가 장난치지 않는 거 잘 붙였네.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잘 붙였고.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잘 붙였네. 우리 친구들 다 잘 붙였으니까 한 잔씩 더 줄게. 자,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한테 줄까? 우리 이렇게 식사 예절에 대해서 게임도 해보고 영상도 보고 배워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잘 알았어요.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아? 룰렛 돌리. 룰렛 돌리는 게 제일 재밌었구나. 친구들은 제일 지키고 싶은 식사 예절이 뭐야? 손 깨끗이 씻는. 잘 먹겠습니다. 시원이는? 손 씻기. 우리 그러면 식사 예절, 올바른 식사 예절을 우리 다 같이 즐기고 지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음식에 관한 동화를 읽어보자. 네. 잠깐 출결 누르고 시작할게요. 좀 어려워. C 40 F C40F. 아, 40. C 40 F. 핸드폰 저기. 오늘 안 온 사람 없다 그랬죠? 2, 4, 6, 8, 10. 2, 4, 6, 8, 10. 아, 없어요. 그러면 C40F 다 눌렀니? 네. 너 해줄게. 자, 발표한 평가 한번 해보세요. 저요. 아니, 일단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만들기에 집중하는 PPT가 몇 개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고요. 네. 그리고 영상 유튜브 보여줬는데 끊는 데를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 끊어야지 했는데 뒤에 영상은 빼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네. 싶고 이게 옳은 거랑 바르는 거랑 옳은 게 다른 거예요. 바른 거랑 바르지 못한 거랑 총 합쳐서 10개인데 이 점수를 5개만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붙이다가 그걸 알게 돼서 이게 좀 그랬어요. 생각했던 거 하고 실행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랑 실행하는 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봐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다음부터 수업 준비가 좀 더 정교해지겠죠. 자, 너희들은 어떻게 봤니? 일단 교구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많이 만들어 와서 유아들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룰렛이 처음에 봤을 때 만약에 약간 뻑뻑하거나 그러면 돌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엄청 잘 돌아가서 돌리는 맛도 있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 또 이거 미디어랑 실제 교구를 사용하는 게 되게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섬세하게 이화를 잘 봐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노래도 막 틀어주는 감이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은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표정 밝지? 그러니까 뭘 좀 틀려도 되는데 어떻게 뭐 그리고 유아들이 뭐 그렇게 그 틀리는 걸 가지고 막 채점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밝은 게 난 1등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이 깜빡했네. 그러면 얼핏 더 좋아해. 그렇잖아. 선생님도 그거 있잖아. 뭐 어떤 애가 오줌 쌌어. 그러면 막 의기소침. 선생님 맨날 쌌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 너무 기뻐하거든요. 선생님도 쌌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런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건 얼마나 준비하느냐, 또 그 다음에 표정이 얼마나 밝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계속 너무 괴로움에 상심에 가득 찬 얼굴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겠냐고, 그죠? 밝은 얼굴 그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평가 있습니까? 보완해야 될 거? 나는 너희들에게 묻고 싶어. 제일 너희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 이게 있는데, 지금 수조작이냐 신체 게임이냐. 근데 분명히 수조작을 해왔는데 신체 게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수조작 너희 동작은 배웠죠? 아니요, 내년에. 그렇구나. 놀이는 배웠지. 놀이에서 게임은 배웠죠.
그러니까 게임은 배웠는데 수조작을 아직 안 배운 거야. 그러니까 수조작을 게임처럼 하는 거야. 자, 수조작은 뭐냐면 지금 이 형태는 수조작이 맞아. 그리고 계획안도 그렇게 써갖고 본인도 수조작 한대. 근데 하다 보니까 승부판 나오고 막 게임이 돼가. 그래서 그리고 뽑기통 이런 거는 신체 게임할 때 팀 나눌 때 쓰는 거고요. 수조작은 보드 게임이나 테이블 위에서 하는 두 명이 하는 게임이야. 그치? 윷놀이는 뭐야? 신체 게임이야, 보드 게임이야? 보드 게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물론 움직여서 우리가 팔로 던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체 게임은 아니야. 물론 둘들 편먹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드 게임도 둘들 편먹고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 인원 4명? 그래서 2명씩 할 수 있겠죠. 테이블에서 4명이 지금처럼. 이해했어요? 그래서 각자 돌림판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2세트 만들어놔서 뭐 이렇게 2팀이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이미 룰렛판을 2개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 여기에서 지금 혼돈스러웠던 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드 게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수 조작 영역에 너희들 봉사 나가면 그 교실의 영역 중에 수 조작 영역이 있어요. 봤어? 그럼 거기에는 주로 퍼즐, 게임, 그 다음에 뭐 끈꿰기 이런 거 있잖아. 그 간단한 소근육을 이용한 조작 활동, 뭐 콩 옮기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수 조작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돌리고 뭐 이렇게 뭐죠 카드를 찾고 이런 수 조작 활동에 들어가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 활동에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뭐 뽑기통이나 승부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혼자 해도 되겠어요. 그쵸? 그냥 돌리고 내가 혼자 카드 맞춰보기 하는 그래서 2명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도 할 수 있고 하나 해가지고 2명이 난 혼자 하는 거보다는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2명이 할 수도 있다. 아니면 2명 팀 먹고 한 팀이 돼서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거 알려주면 될 것 같아. 네, 거기에서 그 부분만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혼돈을 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학기, 다음 학기. 다음 학기인가? 교과교재 배우면 충분히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나왔을 때 자료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개할지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동영상은 사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봤겠죠. 그럼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봤던 영상 중에 선생님이 우리 식사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 영상 중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림을 카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까?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식사 도중에 밥 먹고 다니면서 먹는 거는 어떻다고 얘기했지? 뭐 이런 거 회상을 하면 될 것 같아. 한 번씩 연결해주면 그래서 굳이 여기선 영상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시민 주제에 맞게 식사 예절을 했는데 주제와의 연결성은 어땠어? 좋아요. 좋았어요. 네. 자, 교사의 준비 상태나 표정 좋았죠? 네. 자, 계획안 작성도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수 조작이라서 이 게임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여기는 이런 카드와 이런 판과 이런 돌림판을 준비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카드를 여기서 찾아서 이게 좋은 거는 초록색, 좋지 않은 습관은 핑크색. 선생님이 이렇게 2가지 판을 준비하셨는데 이걸 보고 너희들이 나오는 카드를 요 네모 카드에서 찾아서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그 위에 올려줄 수 있니? 그래. 그래서 올려주는 그런 게임이야. 누가 한번 시범을 해볼래? 그래서 해보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맞게 붙였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줄래? 맞았어. 그럼 우리 박수 쳐주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나도 나중에 혼자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디에 두면 좋을까?
수조장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좀 갖다 놔주겠니? 놔줘. 자유선택 활동 때 자기가 해보면 돼. 알겠죠? 네. 네, 그런 수업이었고 자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영상까지 내가 쿠키통과 승부판까지 하는데 요거까지는 없어도 되는 활동이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가 완성도가 높았다. 저 돌림판 안 돌아가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저 돌림판 줘봐요. 이 옆에 마무리 같은 것도 내가 봤는데 굉장히 마감도 깔끔하게 잘 돼 있어. 깨끗하게. 이런 마감이 이제 중요한 거. 그리고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하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수고 많은데 공유보는 학생이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민주시 두 번째 김성준 숨이 막혀오고 있는 우리 김성준 빨리 보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진짜 막혀. 자, 활동은 하늘 CCTV라는 동화를 듣고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주제와 잘 연결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이제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어디가? 화장실 갔는데 아 그냥 찍을 때 싸움 말면서 해. 제가 아까 드라이기 갖고 왔던데. 아니 이해지. 다음 주는 심재영, 김예은, 정다빈. 어? 제 발표는 잠깐 할 거니까. 근데 정답이 나왔어? 너 다음 주야? 미안하다. 너는 정재영 왔어? 건이? 한번 말해. 이제 나는 건이 있어서 말해. 재영이 무슨 활동이야? 게임? 뭐야 활동명이? 아 소리가 나. 내가 여기서 가야 돼요. 예은이는 뭐 할 거야? 저 양성평 양육성 뭐 할 거야? 어? 아직 고민중? 다빈이는 무슨 활동 할 거야? 게임이에요. 게임? 아이고 왜 이래야? 왜? 좀 가져. 제 발표 더 없었지? 네. 자, 또 아니지? 화이팅! 시작한대. 202 01007 김성준입니다. 박수 두 번 시작. 집중. 자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한테 들려주고 싶은 동화가 있어서 한번 선생님 가져와 봤어. 선생님이 지금 2초 동안 그림을 보여줄 건데 보고 무엇이 보였는지 한번 얘기해봐. 보여줄까? 구름, 그리고 햇님, 또 뭐가 보였어? 하늘, 도깨비, 공룡, 한번 더 보여줘요. 뭐가 보여줄까? 뭐가 보였어? 파리? 비행기, CCTV. 이 동화의 제목이 뭐일 것 같아?
이 동화의 제목은 하늘 CCTV라는 거야. 내용이 뭐일 것 같아? CCTV가 나가잖아. CCTV가 날아다녀? 이제부터 선생님이 동화를 들려줘 보도록 할게. 이제 우리 동화를 읽기 전엔 동화를 읽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 조용히. 조용히 떠들지 않기. 자, 동화를 읽을 땐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손은 무릎에 두고 동화를 들으면 돼. 동화 읽을 준비가 됐나 볼까? 네.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동화를 읽어주도록 할게. 하늘 CCTV. 자기한 누나는 너무 멋져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공룡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띠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띠띠와 택배 상자를 번갈아 보며 웃으셨어요. 네가 띠띠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택배에 네 사진이 붙어 있어서 네가 띠띠인 것을 바로 알았지. 자, 받아라. 재미있는 상자를 받은 띠띠는 집에 가자마자 허겁지겁 상자를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와 신기한 CCTV가 있었어요. 띠띠에게 나는 어제 너의 기도를 들었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공룡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 너에게 하늘 CCTV를 선물할게. 하늘 CCTV가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의 비밀 친구가. 하늘 CCTV라고? 띠띠는 하늘 CCTV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CCTV를 잘 보면 가장 멋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 정말 최고다. 띠띠는 하늘 CCTV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길을 걷던 띠띠 앞에 축구 선수 갸갸 누나의 사진이 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였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축구도 정말 잘했어요. 말도 얼마나 유쾌하게 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면 늘 밝게 말하는 누나는 참 멋있었죠. 띠띠는 갸갸 누나의 사진에 하늘 CCTV를 비췄어요. 번쩍! 환한 불빛이 CCTV를 감쌌어요. 그리고 축구 선수 갸갸의 모습이 보였어요. 갸갸 누나의 초등학생 시절 모습이에요. 갸갸 누나는 친구를 놀리고 있었죠. 또또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너랑 안 놀아? 해? 갸갸 누나가 큰 소리로 너랑 안 놀아? 라고 하자 친구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하늘 삐빅 하더니 하늘 CCTV에 갸갸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양심 점수 마이너스 50점입니다. 갸갸 양심 점수 합산 마이너스 2000점. 띠띠는 너무 실망했어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 갸갸 누나였는데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다니요. 띠띠는 갸갸 누나의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띠띠의 눈에 갸갸 누나는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터벅터벅 띠띠는 힘없이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죠. 뉴스에서는 똔똔이 아저씨가 나왔어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 성공한 기업인이었죠. 저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자동차를 타고 있죠. 덕분에 돈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띠띠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새로운 자동차도 만들고 돈도 많은 똔똔이 아저씨. 저 아저씨가 제일 세상에서 멋진 사람일 거야. 띠띠는 빠르게 하늘 CCTV를 들었어요. 그리고 똔똔이 아저씨를 비추었죠. 번쩍! 환한 불빛이 CCTV를 감쌌어요. 그리고 사업가 똔똔이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똔똔이 아저씨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옆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있었죠. 똔똔이 아저씨는 쓰레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해. 그냥 산에 몰래 버리자. 똔똔이 아저씨는 쓰레기를 차에 몰래 실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죠. 나무, 다람쥐, 강, 생명이 가득한 숲의 말이에요. 자연의 말이에요. 아저씨는 쓰레기를 버리고 손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하하,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돈은 안 써도 돼.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그때 똔똔이 아저씨 옆에 전수판이 삐빅 움직였어요. 하늘 CCTV에 똔똔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양심 점수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똔똔 양심 점수 합산 마이너스 5000점. 띠띠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믿었던 똔똔이 아저씨는 환경 파괴범이었던 것이에요. 뉴스에서 똔똔이 아저씨가 나오고 있어요. 멋진 정장을 입고 멋진 자동차 옆에 비싼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똔똔이 아저씨. 하지만 띠띠는 똔똔이 아저씨가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멋진 사람을 찾지 못한 띠띠는 어깨가 축 처졌어요. 방으로 들어와 털썩 책상에 앉았죠. 책상 위에 거울에 잔뜩 실망한 띠띠 얼굴이 보였어요. 나를 하늘 CCTV로 보면 어떨까? 띠띠는 자신의 CCTV로 비춰보았어요. 번쩍 환한 불빛이 CCTV를 감쌌어요. 그리고 띠띠의 모습이 보였죠. 화면 속 띠띠의 하루는 평범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친구를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죠. 띠띠는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띠띠는 양심에 따른 자신의 하루가 너무나 멋있게 느껴졌어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했죠. 그때 띠띠 옆에 점수판이 삐빅 움직였어요. 하늘 CCTV에 띠띠의 양심적인 행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양심 점수 플러스 10점입니다. 띠띠 양심 점수 합산 플러스 1000점. 띠띠는 다시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룡이 있었죠. 바로 띠띠였답니다.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때 개개 누나가 놀렸던 친구는 그 사실을 SNS에 올렸어요. 개개 누나는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똔똔이 아저씨가 버린 쓰레기가 산에서 발견되었어요. 똔똔이 아저씨는 환경을 파괴한 채로 감옥에 갔죠. 하늘 CCTV는 나쁜 행동을 하면 양심 점수를 깎아요. 양심 점수가 마이너스 1000점이 넘으면 벌을 받게 된대요. 자기야 누나 똔똔이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CCTV는 양심적인 행동을 발견하면 양심 점수를 준대요. 그리고 양심 점수가 1000점이 넘으면 행복을 준대요. 띠띠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 점수는 지금 몇 점일까요? 여기까지 하늘 CCTV였습니다. 끝. 자, 친구들 동화 열심히 들었어? 네. 동화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은 뭐였지? CCTV. 동화에서 자기야 누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 친구를 괴롭히고 있었어? 축구도 했지. 그리고 똔똔이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었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지? 그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쓰레기를 버렸지. 띠띠가 하늘 CCTV를 거울에 비친 자신을 하늘 CCTV로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어떤 모습이 보였어? 착한 모습?
공룡? 양심 점수. 그치, 띠띠의 양심 점수가 나왔지. 오늘 선생님이 동화에 나온 하늘 CCTV를 만들어 왔어. 귀여워. 이걸로 친구를 보면 재밌겠지? 윤이야, 예원이의 양심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아? 3점. 플러스 1000점? 다혜는? 2,000점. 2000점? 시원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0점? 하늘 CCTV로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 시원이. 시원이? 선생님이요. 선생님? 윤이가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하늘 CCTV로 친구를 바꿔볼까? 시원이 몇 점인 것 같아? 마이너스 시연이는 그러면 벌을 받겠네?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려야겠지. 그럼 선생님이 저쪽에 들 테니까 보고 싶을 때 보도록 해. 동화에서 또또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자기의 과거. 자기의 과거? 과거가 어때? 나빠요. 나빠? 실망스러워요. 친구를 놀리는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똔똔이 아저씨의 행동은 옳은 행동일까? 아니요. 똔똔 그치, 올바르지 못하지. 그럼 띠띠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옳은 행동일까? 네. 옳은 행동이지. 똔똔이 아저씨처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마구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옥 가요. 감옥에 가. 치아가 아파요. 지구가 아파.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져. 자기야처럼 친구를 놀리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슬퍼요. 친구가 없어져. 그치. 놀리면 안 돼요. 서로에게 좋지 않겠지. 네. 오늘은 이렇게 동화를 읽고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친구를 하늘 CCTV로 비춰보고 양심 점수도 알아봤어.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이렇게 옳은 행동이랑 옳지 못한 행동을 알게 된 게 재밌었어요. 오늘 읽어본 동화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네. 재밌었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양심 점수판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점수를 따보는 걸로 하자. 네. 끝. 자, 활동한 항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열심히 했는데 그 막상 이 PPT로 동화를 만들고 나니까 그 수업을 하기에 교구가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애들 제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숨이 막혔었구나. 네 그래서 급한 대로 급한 건 아니었고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CCTV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게 테이프가 떨어지더라고. 진짜? 네, 끝에가 살짝. 그래서 이제 그거 살짝 아쉬웠는데 그리고 이제 상황 카드 뭐 할지 생각하다가 상황 카드를 했는데 이 이쁘게 만들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어제 생각이 그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 점수판 양심 점수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 활동을 그걸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문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만들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나요. 어. 일단 교사가 저 동화 구연할 때 목소리나 목소리 톤이나 그런 말투, 목소리 변해서 하는 것도 좋았고 이거랑 상호작용도 잘해서 좋았는데 이야기 나누기다 보니까 활동이 없었고 저 만들어 온 CCTV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유아가 더 재밌게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활용이 한번 예를 너희들 한번 얘기해볼래?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로 지금 어떻게 했지 성진이는? 이걸 보고 제 몇 점일까? 제 마이너스 1000점일까?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났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 동화의 지금 의도, 이게 민주 시민인데 저 그림 같은 거 올바른 행동이랑 올바른 행동을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보라 한 다음에 그 양심 점수 매겨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원래 그렇게 하려 했는데 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인터넷 보면 사진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차 아니 뭐죠 그 뭐 음료수차가 쓰러졌는데 막 고등학생들이 치우는 거 뭐 그런 사진 캡처 네. 그런 거 보여주고 이걸 그 저건 몇 점? 이거 민주 시민이잖아. 할 게 되게 많죠 뉴스에서 고르려면 그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이게 너무 동화 선정이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PPT를 잘 만들었죠. 처음엔 어디서 구해왔나 했는데 만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구나 중간부터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동화 선정이 좋았어요. 굉장히 저런 걸 선정해야 돼. 왜냐면 이후에 연계 활동이 무궁무진해. 뭐죠? 그 하는 CCTV 이거 만들기 활동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이 뭐죠? 자신의 양심 점수 뭐 판도 만들 수 있는데 이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잘한 거, 점수 높은 거, 또 마이너스 될 만한 거 뭐 이렇게 그려보기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친구의 점수 매기기. 그래서 하루 일과에 있었던 친구의 좋은 점수 그런 거 마지막에 또 해줄 수 있겠죠. 되게 할 게 많은 좋은 동화를 잘 선정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종합 평가할게요. 주제는 민주시민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 나누기 지금 활동으로 준비했는데 이야기 나누기가 자칫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동화를 시작하는 건 너무 좋은 활동입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야기 나누기를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게 지루해질 수가 있는데 동화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화로 시작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효과적인 이야기 나누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입이 확 되고 이야기거리가 저렇게 생성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이야기 나누기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캡처하는 기사 있잖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저런 아까 뭐그 사업가 얘기도 있고 또 친구를 때렸던 학폭 얘기가 뒤늦게 터진 유명인도 있고 그리고 뭐 누구를 돕는 얘기도 있고 또 몰래 가져간 얘기도 있을 거 아니니?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캡처해서 양심 점수 매기기 활동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쵸? 네. 그런 거를 하면 연결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성준이한테 잘 보여서 저 PPT를 얻으면 참 좋을 거야. 두고두고 쓸 일이 많을 거 같아. 그 대신 그냥은 줄 수 없어. 그치? 싸바싸바. 응. 맛있는 거 사주고 제작이 꽤 힘들었어요? 너 얼마나 걸렸어? 저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그치
그치. 꽤 걸렸을 거야. 왜냐면 제가 스캔해서 다 잘라서 이렇게 움직임의 요소도 넣고 하느라고 고정도 하고 하려면 그렇게 걸리겠죠. 자, 일단 굉장히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많고 민주 시민의 적절한 동화를 잘 골랐다는 점, 그 다음에 시작을 동화로 했다는 점, 자체 제작했다는 점, 그런 게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또 어디에 막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하다 보면 아까처럼 딱 자르기도 애매하고 또 그다음에 광고도 중간에 막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확 흐름이 깨질 수 있는데 굉장히 저기서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여유 있게 하려면 저게 뭐 약간의 음향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목소리까지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들 떨리잖아. 실습 같은 데 가서. 그리고 그냥 틀어버려. 근데 물론 선생님 목소리지. 지금 아쉬운 건 이거야.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내가 이렇게 등 돌리면서 봐야 되잖아.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때랑 등 돌리면서 할 때랑 이게 좀 다르니까 아예 녹음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동화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들떨리고 틀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치? 훨씬 조용히 골방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음향 효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빠방 뭐 뉴스 시장 뭐 이런 것도 약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다만 동화를 읽어줄 때 조금 내용 전달력에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이들 눈 마주치고 멈추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정적인 게 아쉬움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너희들 자료를 제발 선생님 뒤적뒤적하고 떨어뜨리지 말고 바구니에 담아서 앉을 거야. 이 밑에 컨닝 페이퍼로 까는 거야. 다음 거 생각 안 나가지고 몸에 베베 꽂지 말고 여기 앉아서 자료 이렇게 꺼내는 척하고 컨닝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정적인 장치야. 바구니를 담고 앉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준이 지금 계획안 안에 질문 몇 줄 되지도 않아. 몇 줄 안 되는 걸 지금 뒤에 가서는 막 막혀가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을 여기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 뭐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하면 혹시 이건 팁이야 그냥 다른 모의수업 할 때. 근데 이게 있잖아. 내 경험인데 내가 피아노 반주를 했어. 고등학교 때 합창대회 알지? 아 니네도 하나? 고등학교 때 반별 합창대회를 하는데 반주를 해. 근데 이거를 한 달을 연습하지 않냐? 그럼 그거 외워도 외웠잖아. 그 반주를 하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 알지? 그리고 피아노에 놓고 앉아요. 근데 이미 외운 어건데 중간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에 이게 날아왔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아는데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거. 나 그거 보고 치지도 않는데 날아간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마음이 든든해. 알겠지? 다음번에는 바구니 갖고 앉아. 그래서 이걸 안 보더라도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떨리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큰 막 컨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성준이는 하면 앞으로 수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런 뉴스 기사 잠깐 보여주고 그 그림 카드 보면서 이거 양손 점수 매기기.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아까 쟤는 몇 점? 그럼 막 쟤는 마이너스 3점. 그냥 친구들끼리 이유를 얘기해야지. 그치? 그냥 이게 친구들끼리 싸움내는 수업이 아니잖아. 괜히 쟤 마이너스 3점이래요.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쟤는 플러스 1000점인데 왜 플러스 1000점? 이유를 우리 칭찬해요. 그거 양심 뭐 배지 이런 거 달아줘.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였으면 왜 마이너스였는지 쓰레기를 그냥 주고 간 걸 봤다. 그러면 그런 거는 우리 이렇게 바꿔 뭐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이럴 때는 막 누구 잘못된 거보다는 좋은 점을 얘기해 주기 플러스 점수인 걸 얘기해 주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스스로 생각하자. 그런 단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적으로 지금 망신 주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수업이었어요. 다만 넌 아직도 다운표를 안 쓰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한다가 아니라 뭐야? 버리면 안 돼. 다운표죠. 그죠? 네. 라고 말했다. 어? 그렇게 진짜 상황으로 해요. 그 다음에 아직도 놀이 지원을 잘 몰라. 근데 이건 일과의 변하고 이건 놀이 자료의 변인데 몰라서 안 쓴 거지. 진짜 아예 아예 안 썼어. 그리고 상호작용이라기보다 이게 더 낫다. 너희 상호작용은 애매한데 상호작용에 표시 오는 사람 많은데 일과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나 자료의 변화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동화책으로 본 걸 PPT로 또 봤다. 그러면 자료의 변화죠. 이야기 나누기 시간, 동화 시간을 활용했다. 그럼 일과의 변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가서 바깥놀이에 적용해봤다. 공간의 변화죠.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송영신 역시 민주시민이고요. 역할놀이로 간장 선거 준비했습니다. 이거 쓰나요? 네, 이거 쓸 거야? 이걸로 써도 돼. 이거 아 그래요. 좋은 생각. 야, 끌지 마. 하나 둘 셋. 나힘 너무 센데? 아니, 너 빼. 너 빼. 아니, 이거 어디가? 이거 어디다 넣을 거야? 여기? 이거 네. 야, 여기다 앉아. 어디 넣으면 야, 한 바퀴 돌았다고 언제? 왜 한 바퀴 내면 안 돼? 마이너스 아닌데 치고. 난 100점. 1000점. 너무해. 쾌적하고 편한 여기? 여기 뭐 있어? 난 뭐해? 그냥 무슨 되겠냐? 난 뭐해? 너는 뭘 찍을 건데? 어디? 투표소 가는 길에 나가는 거. 나 투표소 가는 길 없다고 지금 나가는 거. 오호 위험해요. 나가는 게 없어. 나가는 게 여기다 없어. 나가는 게 없어. 아니야 넓을 줄 알고 말했습니다. 좀 빨간 게 있어. 여기다가? 이 녀석들 밑바닥 왜 지워버려? 얘 테이프 왜 이러는 거? 봤어. 왜 테이프 없어? 아하. 있었는데? 뭘? 테이프 없으면 안 돼? 이거구나. 아이고야.
요즘 배우는 김다리가 나보다 정확히 과대표를. 뒤에 다리도 02-0120 송영신입니다. 얘들아, 오늘 무엇을 한다고 했지? 그죠? 반장 선거를 한다고 했지. 반장 선거에 누가 나간다고 했지? 맞아, 다혜와 혜연이가 나간다고 했지. 반장 선거 놀이를 하기 전에 투표와 선거가 무엇이라고 했지? 맞아, 그랬지. 투표는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우리가 반에서 반장을 뽑는 것처럼. 선거가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우리가 반에 반장을 뽑는 것처럼 투표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볼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사과를 좋아했으니까 손을 든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것을 투표라고 해. 너희는 투표를 해본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럼 투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누가 하시는 걸 보았니? 부모님이요. 아, 그랬구나. 투표하는 방법을 아니? 어떻게 하는 걸까? 모자 찍어요. 아, 그치. 선생님이 투표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어. 함께 봐볼까? 투표하러 오셨어요? 네. 투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들었어? 빠담. 자, 여기서 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돼. 확인되셨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어때? 여기까지 아주 쉽지? 이제 내 차례. 본인 확인을 마쳤으면 이제 나 투표용지를 받으면 돼. 이렇게 생긴 걸 투표 사무원이 알아서 줄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럼 기표소로 가볼까? 그건 나한테 맡겨. 지금부턴 나 기표용부가 설명해줄게.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표를 하면 돼. 자, 이제 투표용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먼저 투표용지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돼. 누구를 찍었는지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한 후보한테만 도장을 찍는 거야. 알았지? 요렇게 나 기표용구를 들고 이름 옆 빈 네모칸에 딱 찍고 투표용지를 반으로 잘 접어주는 거야. 나 말고도 다양한 투표 도우미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투표하기가 어렵다면 투표 안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면 투표 완료. 영상을 시청해보았는데 어땠니? 방법 알게 됐어요. 투표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구나. 투표하는 방법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지? 신분증. 맞아. 첫 번째 신분증 확인하고 사인하기. 본인 확인하는 곳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인을 하면 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거였지? 맞아.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돼.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지? 들어가자.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하면 돼.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은 도장, 인주랑 도장이 있을 거야. 그럼 투표용지에
신중하게 고르고 칸 찍으면 돼. 네모칸 안에. 네모칸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맞아. 여기 찍으면 무효 처리 같아. 그리고 한 사람만 찍어야 해. 네. 그리고 기피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 그리고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한테도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기. 투표 용지를 길쭉하게 한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돼. 마지막. 이러면 투표 끝이 돼. 모두들 알겠니? 네. 어제 반장 선거에 출마할 혜원이와 다혜가 나와서 반장을 위해 무엇을 할지 이야기해볼까? 네. 혜원이 먼저. 혜원이가 쉬는 시간에 열심히 만들어 왔네. 모두 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었니? 네. 한번 말해볼까?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실에 스탕바구니를 놓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잘 도와주겠습니다. 아, 잘했어. 이제 다이가 나와서 한번 해볼까? 다이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만 적었니? 네. 재미있는 지혜반으로 만들겠습니다.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 신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잘했어. 이제 누구를 뽑을지 신중히 생각을 해보자. 반장 선거를 뽑기 전에 역할이 필요한데 무슨 역할이 필요할까? 도움이. 맞아. 본인 확인하는 곳 한 명, 도우미, 투표 용지 나눠주는 한 명이 총 3명이 필요해. 혹시 도와줄 사람이 있니? 저요. 여기구나. 가위가위보를 해서 2명만 서연이와 예원이가 나올까?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가 아니라 약속을 정해야 되겠지. 투표를 하려면 무슨 약속이 필요할까? 한 사람이 않아요. 맞아, 한 사람만 찍어야 되겠지. 약속을 보여줄게. 첫 번째, 친구와 한 발자국씩 거리를 유지한다. 친구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 누구를 찍는지 다 보이겠지? 그러니까 한 발자국 거리를 유지해줘야 해. 두 번째, 누구를 투표했는지 아무한테도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은 안 뽑힌 친구는 속상해겠지? 세 번째, 반장이 안 된 친구는 울지 않는다. 다음번에도 반장 선거를 할 거니까 울면 안 돼. 모두 이 약속 잘 지킬 수 있겠니? 네. 그럼 이제 투표를 하러 가보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여기. 너희들은 앉아서 봐봐. 자,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민증, 주민등록, 어린이 민증을 보여줘서 확인을 해주고 선생님 이름 적혀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있는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 돼. 그리고 신분증을 다시 받고 용지를 받고 투표소 안에 빨간 선을 따라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너희들 키를 모르고 작게 만들어버리도록 쭈그려서 2번 정도 인주를 찍고 이렇게 2번 찍고 수평을 넣고 다시 제자리에 앉으면 돼. 모두들 할 수 있겠니?
하나씩 나눠줄게. 이름 부르는 대로 하자. 김다혜, 예. 김혜원, 하면 돼. 네. 공윤이, 이시원. 애기야. 잘 뽑으세요. 애기야. 애기야. 씻지 마세요. 이제 자리에 앉으면 원래 자리에 이야기 나누는. 이제 서윤이와 예원이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도움을 잘 해줄게. 아, 이거 가져가. 마지막 친구가 투표함도 같이 들고 와줄까? 네. 근데 신분증은 다시 선생님에게 주자. 이제 투표함을 열어볼 건데 도와줄 친구가 있겠니? 시연이가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뽑아서 나온 친구에게 붙여주면 돼. 김다혜 김혜원, 영원이, 김다혜, 김혜원, 영원이, 김혜원, 김다혜. 이제 한 표가 나왔어. 이걸로 누가 반장이 될지. 누가 됐을까? 지금 왼쪽 2학기 대표인 거. 표씩 나왔는지 한번 같이 세어볼까? 나 혜원이 먼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다혜는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누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니? 다혜요. 다혜가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지? 오늘 다혜가 반장이 되었네. 앞에 나와서 반장이 된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행복을 빠른 시기가 걔 공부가 돌리는데. 오늘 이렇게 반장 선거를 해봤는데 어땠니?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재밌었니? 그랬구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니?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투표를 할 것이니? 네.
동화책을 읽어줄게. 네. 수연이는 오늘 읽어봐.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해서 헷갈려. 어떤 부분일까요? 순서, 중요한 순서랑 그런 거 언제 꺼내? 그 생각했던 거와 진행해 보니까 수업에 흥미가 없었습니까? 뭐가 좋아요? 지루하지 않았을까?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원하요? 어떻게 보완해야 더 재밌어질까요?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어떤 자료? 자, 너희들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일단 주제를 민주시민인데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해서 준비한다 보니까 맞다 이게 그러니까 역할놀이로 준비하기엔 좋은데 지금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흥미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너희들 같으면 이 수업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평가 좀 해볼래? 여러 개의 수업인 것 같아요. 어떤 면? 뭐뭐 얘기하는 거야. 역할만 좀 내용이 많았다.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회사가 아예 역할놀이라고 하기엔 교사 진행이 너무 많아. 교사 주도적이었고, 교사가 아예 딱 그거 다 해서 그냥 그대로 그 진행 과정이랑 뭐랑 다 전달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랄까, 또 아이들의 의견이나 또 말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거의 선생님의 진행되는 수업같이 보이긴 했어요. 다른 의견 한번 또 있어요. 너희라면 어떻게 해? 좀 이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한쪽은 비리를 쓰고 한쪽은 올바르게 해서 한쪽은 비리 더 글로리도 아니고 팔찌는 그런 건 그럴 것 같고 자, 일단 제 경험으로는 유치원에서 그런 거 있어요. 반장 뽑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반장이거든요. 반장이 뭐 딱 하는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배지를 달아주는 그것만으로 애들이 어깨를 못 움직여. 너무 프라이드가 높아져. 근데 어쨌든 반장 배지를 달아주는데 뭘로 달아주냐면 아이들이 그 한 주간에 가장 추천할 만한 친구를 선생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걔가 누구를 뭐 바꿔놓은 시간에 어떻게 나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추천을 받는 거예요. 한 3명 정도의 후보를 놓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장 선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살살 딱 보시면 이번 주 반장은 걔가 뭘까? 자긍심?
이런 걸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재발표도 그런 의미로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쭈삣거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지난주보다 조금 나아지면 와 너무 좋아지지 않았니 얘들아? 확실히 좋아졌지? 막 박수 쳐줘서 걔가 다음번에 자신감을 얻게 하려고 재발표를 시키는 거야. 시간이 남아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점수 주는 게 하는 거야. 알겠지? 약간 반장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유아들에게도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생길까? 선행 동기가 생기겠죠. 이번 주에 나도 저게 배지 한번 달아볼 거야. 막 친구를 더 돕는 행동이 늘어난다거나, 그쵸? 그리고 그걸 아주 칭찬해줘야 돼. 그래서 막 사진을 딱 붙여줘 일주일 내내 벽에다. 그럼 이번 주 반장이 쟤였다는 걸 막 상기시켜주죠. 다음번에 내가 저기 사진을 올라갈까 봐 애들이 그렇잖아. 좋은 행동들이 이런 게 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투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니 얘들아? 대통령 선거 왜 해? 책임감 주려고? 아 나라의 대표 뽑는데 무슨 원칙을 뽑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이야. 이게 민주적인 합의라는 거죠. 나는 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저 후보를 더 많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야. 그게 민주적 합의야. 이걸 배우는 게 투표고. 그쵸? 그러면 투표를 했으면 그 합의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칸을 정확히 나눠서 얘가 더 많다는 거. 이 막대기가 이게 수교육이에요. 그래프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세로로 하든 뭐 가로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해서 얘가 나는 얘를 찍었지만 얘가 더 많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얘를 더 좋아하는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득표율이 몇인 줄 알아? 몇 프로가 대통령 되니? 30% 몇 프로 아니야? 40% 됐어? 응? 생각보다 플러스 높지 않아? 37이어도 되게 높은 거야. 그치? 32점 몇이었어? 그러면 봐봐라. 그 사람을 안 찍은 사람이 그 70%인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놀랍지 않니? 네. 생각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데 뭐야? 우리가 합의한 거야. 약속한 거야. 그래서 다수결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시민 투표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았다는 거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프를 만들든가.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이 투표에서 교사가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은 더 적합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역할 영역에서 하려면 교사의 이야기가 많이 빠지고 아이들이 이 투표의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행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친구의 선행의 목적, 이 친구가 왜 후보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그런 햄버거 공략 말고 이게 민주시민이잖아. 좋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서 그 친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게 더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들이 나를 추천할 수 있게 많이 돕는 행동을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칭찬 추천으로 후보를 올리고 통보 후에 배지를 꼭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이거를 역할 영역에 놔둘 거잖아. 한 번 하고 딱 치우기에는 선생님 수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투표를 하는 거야. 역할 영역에. 근데 투표 용지를 저기 뭐 우리가 대통령에서는 도장 찍고 이렇게 딱 한 칸에 찍고 하지만, 찍고 그 이유를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쓰든가 아니면 글자를 모르면 그림으로 표현하든가 해서 그 친구가 좋은 선행으로
선행으로 추천이 되고 단장이 되는 분위기로 뽑혔으면 어떨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어두고 마지막에 금요일날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같이 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평가를 해주자면 일단 성과의 역할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그래프화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이런 긴 노트에 정리해오라고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막 바구니에서 찾는 것보다 지금 내가 1부터 6번인가 진행 순서를 붙였잖아요. 그럴 때 막 바구니에서 어수선하게 찾지 말고 넘기면서 딱딱딱딱 정리해 와서 넘기면서 붙이고 넘기면서 붙이고 하는 걸로 정리가 좀 되는 동작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보기에. 그 다음에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너무 없이 교사 혼자 진행하는 거. 이게 지금 더군다나 민주시민이고 사회교육인데 선생님이 전달하는 내용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기억해서 이야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할 때 너무 선생님이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유도를 할 수 있게 회상할 수 있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누구 잘 기억했네 근데 그 다음 또 넘기고 또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는 뭘까? 얘들아? 너무 어두운 교사의 표정이에요. 조금 더 밝게 우리가 다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서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닐 거고 너희들 다 보잖아, 그치?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자신의 표정과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시간 많으면 재발표도 하는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 틀려도 돼, 너희들. 내가 잘하라고 안 하잖아. 잘하라고 하긴 하지만 잘 이렇게 막 완벽한 잘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자신감 없는 태도. 알겠지? 틀려도 되고 꼬여도 되고 뭐 빼먹어도 되고 근데 어두치고 그리고 막 춤추려도 이런 게 제일 내가 봤을 때 걱정되는 요인이야. 그런 사람을 제발 그래. 막 울먹울먹 한다든지 이런 거. 뭐 눈물이 막 흐르고 있다든지. 입은 웃는데 눈물은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도 웃으라니까 입은 웃고 있다? 눈물이 막 흘러. 근데 잘 막 안 울고 있대. 너 왜 울어? 막 안 울어. 근데 눈물 계속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지금 너무 이 상황이 싫은 거죠. 그거 알긴 아는데 그럴수록 이걸 피하면 더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알겠지? 다음 학기에 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야. 알았지? 피해 뭐라고? 다다음 학기도 못 피해. 피하고 싶어? 아니요. 피하고 싶다고 피해주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건 성장한 모습이야. 알겠지? 그때도 또 이렇게 씩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나를 피해도 되는데 그 표정만은 너희가 바뀌어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해야지. 너무 막 정말 학교 오기 싫고 나는 뭐 이걸 어떻게 평생 하고 살겠어 얘들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즐겁게 해야지. 그치? 틀려도 막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수고했고요.